그다음에 브로콜리하고 참깨가 좋은데 브로콜리는요. 세상에 이만한 게 없어. 이 브로콜리야말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고 네. 더군다나 피부와 기관지 점막의 저항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아토피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 등등 알레르기성 있는 질환에 너무 좋은 거예요. 뼈까지 강화해. 혈액도 저 순환을 도와주고 이래서 빈혈에도 도움이 되는 기가 막힌 게 브로콜리인데 좋아하는 아이들은 또 너무 좋아해. 네, 근데 맞아요. 안 좋아하는 아이들은 또 주그라고 안 안 들어서 먹어요, 잘. 대표적인 게 미국의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혼났다고. 안 먹어서요? 그리고 해고했을 정도로 네. 브로콜리가 좋은 거는 세상이 아는데 안 먹는 것을 어떻게든지 먹게 하려고 그러면 참깨와 섞어 가지고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요리를 하면 좋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금 큰 아이들 네. 5, 6세 때서부터 평균적으로 다른 아이들에 비해 가지고 10cm 이상 작다. 네. 그리고 1년에 4cm 내지 5cm 정도 이상은 커야 되는데 그렇게 못 크더라. 그러면은 일단은 성장 좀 시켜야지 하고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그리고 6살 이후나 5살 이후에 안 크는 아이들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 시기에 집중을 해줘야 돼. 그래야 비로소 잘 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여섯 살, 어찌됐건 애들은 균형 있게 잘 먹여야 된다. 뭐를 먹이냐가 아니라 균형 있게 잘 먹여야 된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꼭꼭 씹어 먹어라. 왜 그러냐면 씹어 먹어야 타액 속에 들어있는 성장 촉진 호르몬, 즉 파로틴의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애가 자꾸 씹고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건가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자 하는 네. 겁니다. 우선 멸치입니다. 멸치는 멸치 또 저희가 잘 엄마들이 알죠. 잘 알고 있고요. 뼈도 튼튼하게 해주고. 멸치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죠. 네. 그러니까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근데 어떤 아이들에게 특별히 산만해가지고 집중력이 없는 아이들,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아이들은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멸치를 먹게 되면 안정이 돼. 그래서 멸치는 옛날서부터 신경 안정제로 쓰던 거예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다가 멸치에다가 콩 종류, 그러니까 두부라든지 이거 하고 붙여놓게 되면 네. 그러면 놀랍게 더 효과가 있어. 성장하는 데는 그래서 멸치와 콩을 함께 붙여서 먹어주면 도움이 되겠죠. 네. 우리는 표고버섯이 도움이 된다. 왜? 성장을 촉진하는 비타민, 즉 비타민 B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 뼈를 강화시키는 비타민 D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 표고버섯만큼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게 없어. 그러면 결국은 성장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표고버섯은 전기에 말린 것은 에르고스테론이 안 생겨요. 네. 햇볕에 말려야 돼. 그래야 에르고스테론이 생겨가지고 비로소 키가 커지게 되고 면역력이 강화되거든. 그래서 집에서 표고버섯을 말려야 되는데 그냥 말리면 살이 두꺼워서 썩어요. 그러니까 생거 사다가 토막토막 썰어가지고 햇볕에다가 겹쳐지지 않게 네네. 널어서 펴서. 뒤척이면서 바짝 말려서 네. 그걸 가지고 뭐 국 끓여도 되고 뭘 끓여도 되고 다 좋은데 애들이 잘 안 먹지. 네. 그러니까 가루내가지고 몰래 음식마다 조미료처럼 끓여 보이게. 먹으면 네. 그렇게 하면 좋겠죠. 딸기는 아이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데 심지어 성장통이 있잖아. 네. 성장은 해야 되는데 성장 통증 때문에 애가 네네. 밤에 막 울어. 잠을 못 자요. 예. 딸기가 어른들 신경통에 쓰거든. 그런데 딸기를요? 성장통도 내릴 수 있잖아. 네. 거기다가 딸기는 비타민 C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흡기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잇몸 튼튼 해주는 성분까지 들고 있어. 근데 그 딸기에다가 우유를 합쳐 놓으면 네. 딸기에는 모자란 성분이 뭐죠? 바로 칼슘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이거든. 네, 단백질. 이거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를 섞어서 같이 먹어주면 쉐이크처럼 만들어서 먹여주면 되는데 조금 더 큰 아이 같으면 그때에 식초를 한 티스푼 넣고 휘죠. 2티스푼 넣고 휘죠. 3티스푼 넣고 휘죠. 왜 한꺼번에 넣고 아니고 하나씩 넣어가면서 휘졌니? 너무 그래야만이 우유가 튀지 까딱하게 요구르트처럼 돼. 예. 그래서 하나씩 넣으면서 휘저어서
조금 큰 아이들은 그렇게 요구르트처럼 요구르트처럼. 만들어서 먹여주면 도움이 맛은 되겠죠. 괜찮아요, 식초 이거 맛있죠. 너무 좋죠. 그래요. 시큼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는 게 아니라 네. 우유가 약간 깔쭉하게 될 정도로만 네. 넣어서 먹여주면 되는데 너무 어린 아이들은 잘 안 먹고 네. 조금 큰 아이들에게 그렇게 주면은 더 좋은데 식초를 넣어서 안 먹으면 할 수 없죠. 뭐 딸기 우유만 해가지고 네, 식초 안 네. 넣더라도. 달달하게. 네. 근데 크는 데에는 뭐가 안 좋겠죠? 소금기가 안 좋겠지. 아, 그렇죠. 예, 밀가루가 덜 좋겠지. 설탕이 덜 좋겠지.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설탕 종류를 덜 쓰는 것이 난데 이 크려고 그러면 꼭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처럼 뭐 칼슘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칼슘을 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 그렇죠. 흡수시키는 게 누구냐면 표고버섯이야. 근데 우리 몸에 들어온 거를 뼈에 가지고 어부바 해가지고 뼈까지 갖다 넣어줘야 되잖아. 그래야 네. 뼈가 튼튼하잖아. 그 표고버섯이 흡수해온 얘를 업고 뼈까지 가는 애가 누구냐면 유기산이야. 유기산이 많은 게 어디? 식초야. 아, 그래서 조금만 식초를 클 때는 섭취하시는구나. 식초를 조금 넣어주라는 거예요. 네. 식초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어른들만 마음의 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마음의 병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사소한 어떤 계기가 일생을 좌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영화 양철북이라고 하는데도 어린아이 때의 충격이 평생을 그런 거 나오잖아. 그 정도로 아이들의 경우는 어른보다 더 큰 거예요. 어른들이야 세월이 지나가면서 잊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세월이 지나가도 마음에 상처로 남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이들의 마음을 잡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우선